세 분의 성공과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 대표님 500만 원에서 3천억 원이 됐습니다. 맞나요? 작은 거에서 컸어요. 예, 작게 시작해서 아주 커졌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이 좋았다? 아니면 당연한 결과다? 저희도 운이 좋았던 것들 굉장히 많았죠. 뭐 좋은 사람이 들어온 것도 어떻게 봐서는 운이고, 이 사업 아이템이 굉장히 작은 자본금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돈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빠져나가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었던 것도 어떻게 봐서는 운이고, 그런데 운은 많은 사람들한테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의지를 갖고 버티면서 틀린 결정들도 할 때 뭐 반성하고 이게 맞는 길이다라고 바꿔나가면서 굉장히 좀 버티고 개선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면 그런 운이 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문 대표님, 저 비키가 지난해 IT 업계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리는 크런치 어워드에서 베스트 인터내셔널 2위에 올라서 화제가 됐어요. 이 수상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뭐 한국인이 그 상을 받았다라는 거를 뭐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T 인더스트리의 눈으로 봤을 때 한국의 IT 기술은 굉장히 진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울 점은 아주 많지만 한국 내에 한국이라는 한정된 시장에서만 그 활용이 가능한 아주 고립된 기술이다라고 봐왔던 그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했고 그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식을 조금 깨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랐습니다. 자,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김정주 대표님께도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도쿄 증시 일부에 상장돼서 거래를 시작하셨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국내에서 보면 뭐 코스닥에 상장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지만 세상에는 증시가 대단히 많고요. 저희는 그냥 게임 회사를 일본에서 상장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인더스트리의 원류는 그냥 일본 게임 회사들이고, 그러면 그 동네 가서 부딪혀서 해야지 뭐 이런, 그냥 저희를 보면 너무나 그냥 당연한 그냥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먼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해두고 계신 분들이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저희는 이미 매출의 반이 해외에서 나온 지가 꽤 됐고요. 70~80% 정도는 해외 매출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해외를 더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 인더스트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글쎄요, 뭐 더 어렵겠죠. 뭐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뭐 말도 안 통하고 당연히 제품도 잘 안 나가고, 근데 꾸준히 하고 오래 하면 결국은 해외에서도 물건을 팔아낼 수 있더라. 저희 메이플 스토리를 하고 있는 뭐 미국 법인이나 동경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가서 다시 만들고 옮기고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만든 결과라서요. 여기 계신 분들은 훌륭하시니까 한 번에 팍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망하고 또 망해도 여전히 가서 또 두드리면 결국은 뭐 사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좋은 투자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건 아마 다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투자자에게 이렇게 설득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직스러운 이런 말주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영어로 했는데 무슨 말주변이 있겠어요? 없죠. 저희가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투자를 받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이미 성공해서 이름이 있는 CEO가 아니면 그게 한국이건 실리콘밸리이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이거 돈을 언뜻 내줄 수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이렇게 말로만 준비를 할 때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실제로 돌아가게
그거를 만들어서 갔었어요. 만들어서 보여줬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아직까지 그 유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유저와 매출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팀원 신 대표님께서는 사실 500만 원으로 이렇게 창업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집에서 모든 걸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다 자다가 누가 일어나면 다른 창업자들 깨우고 그래서 일하자 라고 하면서 뭐 짜장면 시켜 먹고 맥도날드 먹으면 되게 좀 즐거운 하루였고 그래서 좀 오래 버텼던 것 같아요. 캐시번이 거의 약간 제로였고요. 그런데 돈을 되게 적게 갖고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을 법무사 통해서 하는 것보다 그 많은 서류를 그냥 출력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쓰는 그런 것도 했고, 뭐 계약서도 뭐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뭐 손으로 번역해가지고 하고 그런데 그걸 굉장히 후회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왜 후회하시나요? 창업자들이 당연히 창업회사에서는 핵심 인력인데 그 핵심 인력들이 그 막 200페이지 서류들을 이렇게 쓰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게 좀 아까운 것 같긴 해요. 그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정주 대표님께서도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시면서도 자금의 압박이 있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문 대표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쌈치돈으로 하면 망한다. 괴롭죠. 쌈치돈으로 하면 괴로운데 저는 시리즈 A를 못 받아본 사람이고요. 뭐 한국말이나 영어가 피치를 하러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없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준비해서 뭐 시작하고 받고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쌈치돈으로 하면 뭐 정말 집안이 망할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한번 여쭤봤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세 분 멘토를 모셨거든요. 이 세 분에게도 각자의 멘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멘토 분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성공 사례를 찍어주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봐서는 멘토인데 그런데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주신 분은 지금 함께 그 인큐베이터를 설립했는데 노정석 대표님이라고 계셨고요. 아무것도 몰라서 저희가 뭐 창업자들 간에 뭐 지분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아니면 뭐 누가 대표를 해야 되는가 뭐 계약서 어떻게 쓰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안 생기나 그분이 굉장히 좀 가끔 불러주셔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같고요. 문 대표님이요?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창업을 하고 거기 이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주변에 있어서 그쪽 MBA 친구들이나 그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창업가들 그런 친구들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받으러 다니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이제 검토를 하면서 노 사인을 주시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건네는 말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키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좀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멘토를 하면 보통 사람 이름을 대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 누구니? 뭐 하면 잘 안 나오죠. 근데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 회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는데 막연하거든요. 어려운데 어떻게 하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세상에 항상 이렇게 뭐 정답지는 아니지만 참고자료 뭐 이런 게 항상 있었던 것 같고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찾으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커뮤니테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항상 있었던 것 같은 게 게임 하나로 굉장히 성공적인 회사들이 알려진 회사들을 뒤져보면 의외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뭐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일 때 이런 정책을 펴서 이거를 벗어나더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패키지를 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또 어느 회사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 뭐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연감 같은 거 저희가 코나미 연감 같은 걸 열심히 봤는데요. 코나미 연감을 뭐 2만 원에 파나 그런다. 1년에 내가 거의 한 500타이틀 가까이 있는데 그걸 쭉 거의 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인더스트리에 가건 간에 그 인더스트리에서 내 지금 규모랑 비슷한 회사를 딱 찾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딱 거의 뭐 예상 문제지를 다 내주기 때문에요. 그런 걸 좀 찾아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헤매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각자 다른 내용이었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